KBS 울산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 제1화 메이드 인 울산. 취재 극본 이호, 기획 연출 이지향. 두 번째. 중앙정보부 창설 구상 시점에 대한 석정선 전 중정차장의 증언에 이어 미국 CIA 한국 분실장 실바의 회고는 이런 내용으로 이어진다. 박종규 소령은 나를 데리고 가서 4층 어둠침침한 복도를 지나 대형 회의실로 나를 안내했다. 책상에는 김종필 중령이 앉아 있었다. 김중령은 나에게 의자를 권했다.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통역은 박소령이 맡았다. 내가 박정희 장군 주도하에 혁명정부와 접촉하는 데 있어서 김종필 중령은 시종일관 주요 대상 인물이었다. 접촉이 시작되면서 김중령은 미국 CIA 중견 간부라는 나의 지위에 대해 예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그는 미국 CIA가 미국 정부 조직상 어떤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주의 깊게 질문했다. CIA 분실장이 뭐라고 짓거렸건 중앙정보부 창설 구상에 서 있던 김종필에겐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다. 중요한 건 경제정책 핵심 플랜이었다. 아무튼 6월 10일로 다시 시차를 넘는다. 퇴계로의 하늘은 짙은 비구름으로 무겁게 덮여 있었다. 아유, 찾았습니까, 아저씨? 아저씨가 뭐야? 에헤이, 참나. 촌수로 따지면 아저씨가 되니까 아저씨라고 그래야지 어째요? 이 사람아, 내 기분이 지금 동짓달 소나기 오는 날씨야. 그래, 무슨 일이에요? 김용태는 눈빛을 내리까은 채 말이 없는 김종필을 조심스럽게 살핀다. 김고문 자네는 최고회의실을 부담 없이 드나드니까 최고위원들 불만이 뭔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봐. 에헤, 참 부장님, 그걸 뭘 그렇게 가장 신경을 써요? 혁명의 목표는 이미 정해진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요, 그냥 밀어붙여요. 밀어붙이기 위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미 내 구상은 끝났고 몇 시간 후면 중대 발표가 나가. 중대 발표 핵심은? 내 구상을 담은 거예요. 김고문, 누차 얘기하지만 우린 경제 재건을 못하면 죽는 것이야. 힘들겠지만 잘 좀 부탁해요. 이미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죽지 않으면 성공할 겁니다. 근데 말이에요, 중대 발표 내용은 미리 알 수 없는 겁니까? 혁명 후부터 구상해온 거 하고 중앙정보부법 공포야. 그것이 벌써 나온단 말이에요? 이야, 무서운 추진력이네요. 내 고집이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박 대통령의 정책 구상이라고 알고 있겠지만 시작은 김종필의 구상에서 출발됐고, 그중에 중앙정보부는 김종필이 구상했던 5개 기구 중에 하나였다. 석정선 전 중정차장의 증언이다. 그럼 5.16이 난 이후에 JB가 주위 사람들이 5개 중요한 기구로 생각을 했습니다. 혁명 이후에 군정기관을 끌고 나갈 것을 5개 중요한 기구 가운데 하나가 CIA였었는데, 물론 내각이 있고 정부가 소위 최고회의라는 게 있고 경제기획위원회라는 게 있고 군인운동총본부라는 게 있고 CIA 5개 기구를 가지고 혁명기관을 넘어갔다. 이런 구상이었습니다. 그 최고회의는
입법을 하고 경제기관에서는 경제계획을 이제 기획경제를 하기 위해서 경제계획을 수립을 하고 내각은 뭐 내각대로 행정을 집행을 하고 국민운동본부는 5.16의 이제 혁명운동을 전 국민운동으로 이제 보편화하고 승화시킨다. CIA는 이런 모든 정책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이제 수립해서 제공한다. (6월 10일) 마침내 혁명정부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법, 중앙정보부법,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 재건 국민운동에 관한 법 등을 공포하고 재건 국민운동 본부장에 처음으로 민간인 유진호 박사를 임명한다. 그리고 숨 돌릴 틈도 없이 6월 14일 최고회의 이름으로 부쟁축제 처리법을 공포, 6월 23일까지 10일간 자수기간을 설정해 모든 기업인들이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주도하는 경제재건에 동참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처음 듣게 되는 관주도 경제개혁의 암시이기도 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오늘 그동안 기업인, 공무원, 일반 시민 등 부정으로 축제했거나 그에 상응한 죄를 저지른 자가 자수기간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적발이 되는 대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 극심한 해를 끼쳤고 가공할 독재의 소나기에 조국과 민족을 팔아먹은 것으로 간주하고 즉각 엄중한 처벌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중대한 시간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의 사태를 듣기만 해도 좀 무식하고 세련되지 못한 보고문 같았지만 이것이 관주도형 경제정책이란 게 무엇인가를 암시하는 신호탄이었던 셈이다. 물론 평가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다만 이 당시에 대해 백두진 전 국회의장은 이승만 정권 때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자신의 경험이 혁명정부로 이어지면서 그대로 물려받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본 축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별걸 다 생각했어. 그때 개헌을 해가지고 우리가 저당권 설정을 해주고 그래도 미국 돈이나 좀 갖다가 기업을 일으켜보자. 그런 생각도 했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농업자금이 산업화하지 않은 데서 오는 고충이죠. 산업화 과정을 꼭 디디려고 그랬는데 6.25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 내가 이제 그런 원칙으로 이제 재무부를 들어가지고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어. 그다음 얘기할게요. 그 이제 그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이제 그 미 군정 때부터도 그 sustaining farmers, 자기 생활을 for the sake of survival, 그 생존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야. 농사가 기업이 아니에요. 생존이야 그게. 그게 지어가지고 그거 팔아서 겨우 사는 거예요. 겨우. 아니 뭐야? 신고? 이 정조영이가 간첩이야 빨갱이야? 응? 무슨 자수를 하고 무슨 신고를 하라는 거야? 분위기가 그러니 하시라는 거지. 꼭 부정축제를 했으니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시끄러! 사장님. 아주 그냥 불쾌하고 기분 나쁘기가 짝이 없어. 응? 자수, 신고가 뭐야? 응? 그렇고 그럼 나도 뭐 못 배운 놈이지만은 최고의 그놈들은 왜 그렇게 무식해? 응? 아니 자수를 한다면은 자수하는 그 자체가 신고지. 응? 자수의 신고는 또 뭐야? 그 어떻게 혁명까지 한 녀석들 머리가 그 모양이냐? 응? 사장님. 아 왜 자꾸 그래? 저 이봐. 네. 전화가 자꾸 온다는 건 뭐야? 네. 저 무슨
처리위원회라고 그러면서 신고액 때문에 그런다고 사장님 들어오시는 대로 연락 달라고 하십니다. 뭐? 아니, 이거 파출님이 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예, 제가 보고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자, 이봐, 세영이하고 영주 들어오라 그래. 알겠습니다. 아니, 처리위원회라니? 대체 무슨 처리위원회야? 네, 사장님 안 계시는 동안 신고액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자고 여러 번 연락이 왔었습니다. 아니, 무슨 처리위원회냐니까? 부정축제처리위원회죠. 뭐? 아니, 그러면은 일테면은 신고액에 대해서 본인이 신고를 하기도 전에 미리 부정했다는 액수를 조정해보자, 뭐 그런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뭐야? 아니, 이런 날강도 같은 놈들. 이 정주영이가 건설밖에 한 게 없는데 건설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면은 자재를 속였다는 거야? 어? 그러면은 다리가 무너졌든 빌딩이 무너졌든 사고가 났어야지. 어? 났어? 아니, 근데 무슨 놈의 부정신고야? 어? 그렇고 액수 조정을 해? 흥정하자는 거야? 아니죠. 그게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에서 넘어온 거니까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물급 구속 대상자들을 제외한 사장님 같은 분한텐 약식 처리를 하겠다는 의도지요. 야, 그럼 나는 뭐야? 나는 거물이 A고 유물이야? 예. 이럴 때는 유물이 좋습니다. 죽은 척하고 가만 계시는 게 놀고 있다. 사장님, 신고 기간 하루 만에 40개가 넘는 기업체에서 신고를 했다고. 뭐야? 아니, 중앙정보부가 뒤에 있다니까 이걸 산천초목이 떠는구나. 응? 그게 지금의 흐름입니다. 흐름은 타시는 게 좋습니다. 조정을 해서 내라는 대로 얼른 내버리고 명단에서 빨리 빠져버리는 게 아주 현명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찰거머리 같은 놈들이라구나. 응? 나 같은 피라미는 그냥 빼놓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꼭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배가 부르나? 에휴, 망할 정말. 살아남자니 별 거지 같은 일이 다 생기는구만. 혁명 2번만 일어났다가는 이 회사 통째로 날아가겠다. 줘버려. 예, 알겠습니다. 부사장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거 주면서 그래. 응? 기업가들 출국 금지시켜놓고 경제를 스톱시켜놓고 그래가지고 정치가 마라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큰 착각이고 큰 오산이라고. 어? 이게 뭐야 이게? 어? 정치한다는 것들 지들이 돈 한 푼 벌어봤어? 사장님, 아직 젊은 군인들이다 보니 철이 없기도 하고. 아니, 변호사 두었다가 뭐해? 정치도 특사가 있고 밀사가 있잖아. 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말이야. 아유, 이 거물이 못되니 말빨도 안 맥히고 그냥. 그 세영이하고 영주를 왜 안 와? 달라는 대로 줘버려. 카카, 찾으셨습니까? 그래. 오늘 행사들 때문에 최고위원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썼는데 이게 정말 왜들 그래? 김종필 부장이 발표한 5개 기구에 대한 걸 놓고 비판이 나오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봐, 오치성 위원. 그걸 이 종필이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했다고 생각하나? 카카, 최고위원 대부분이 카카의 언명이 계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들이 그렇게 많아? 어? 나한테 항명하는 거야? 그 일 좀 하게 잠자코 좀 있으면 안 돼? 카카, 몇몇 최고위원들이 그러는 건데 진노를 거두십시오. 제가 좀 더 설득을. 그런 동지들하고는 총선과 대선이 있어도 함께 못해요.
카카. 그 별의별 사람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한다면서. 예, 뭐 그러겠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방 그대로 해서 조금만 바뀌고 달라져도 귀찮아하고 욕을 하니까요. 참, 부정한 일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하는 건 과거를 청산하고 새 마음으로 출발하자는 뜻인데, 그걸 이해 못하고 군인들이 간섭한다고 그러고 말이야. 기업하는 사람들도 불만 많을 겁니다. 나보다는 많은 얘기를 듣고 계시겠지만요. 김고문, 예.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은 전부 혁명은 우리가 주도하고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이거 강한 분이께 부정축제 신고만 가지고도 말들이 많은 모양인데 이 걱정이야. 차라리 저희 구속된 기업인들은 말이 없는데 재벌 축에도 못 끼는 업자들이 시끄럽지요. 내 말은 그렇게 말들이 많으니 김고문이 앞으로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고 걱정이 돼서 그래요. 아이고, 이거 저는 자신이 생기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한데요, 최고위원들이 또 시끄럽게 난리라면서요? 때가 되면 이해들을 하겠지. 김고문, 그 경제개발 계획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연구팀을 맹글고 있지만 김고문도 적극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해봐. 저기 주원 씨라는 사람이 관여를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뭐 그쪽은 또 그쪽대로 하겠지. 그 김고문도 연구를 해보란 말이야. 기업인들하고 만나서 많은 얘기도 듣고. 뭐 나는 정책 위반에 대해서는 뭐 크게 관심 갖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저 기업인들하고 실무 차원에서 마구 밀어붙여 볼 생각이니까요. 인자 그런 욕심을 내도 될 거야. 그런 욕심이 사실은 지금부터 필요한 거야. 그렇지만 그런 욕심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놓고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경제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연구해보란 소리야. 아무래도 나는 이게 무대뽀로 밀어붙일 겁니다. 그게 내 적성에도 맞으니까요. 그래야 김고문, 내 고민 하나 맡아줘. 응? 고민이요? 뭐예요 그게? 경제 재건을 해야겠어. 그걸 김고문이 앞장서서 해줘.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무게로 짓누르게 될는지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